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전반적으로 다 전임하고 있는 성북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원상원이라고 하고요. 신일고 이번에 애들 시험 봤는데 리뷰 좀 해드리려고 도움 좀 될까 해서 자료랑 자리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차인데요. 신일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돼 있는지랑 그 다음에 기말고사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좀 아이들이 용이한지,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로 순서로 안내를 드릴 텐데, 바로 그냥 이제 내신 분석부터 먼저 해드리면요. 일단은 학교가 아이들한테 주는 부교재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교과서 2개 가지고 이제 시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여느 학교나 다름없이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교재가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교재였는데, 이 교재 난이도가 그닥 어려운 교재는 아니었어요. 근데 좀 이따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시험 문제가 부교재랑 조금 안 맞게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난이도로 따졌을 때는 제가 볼 땐 중상에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신일고가 자사고다 보니까 작년도 약간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이랑 좀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수는 총 23문항으로 돼 있고, 객관식 20문항이랑 단답형 3문항 나왔는데, 단답형 배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시간만 잘 조절했으면 풀 수 있었다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경향을 학교 선생님들이 좀 내려고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은 학생들이 꼭 맞춰줬으면 한다는 개념으로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봤을 때는 앞장은 정말 쉽게 내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교과서랑 그리고 부교재 앞부분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활용해가지고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좀 출제하려고 했는데 맞추기는 조금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난이도의 문제들은 그래도 부교재나 아니면 교과서 위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교재를 넘어서 나온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집은 이제 학교에서 제시한 문제집이 아니라 시중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 뒤쪽에 스텝 3 이런 부분의 문제들로 나와서 아이들이 부교재만 봤을 때는 점수가 좀 잘 나오지 않은 시험이었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 문제랑 심화 문제의 격차가 좀 컸어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아이들이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상 좀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 손대기가 좀 어려워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한 순간을 어떤 한계점을 넘어야지만 점수가 나왔던 시험 같아요. 그러니까 부교재 위주로 뭔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건성건성은 아니었고 그냥 물 흐르듯이 공부했으면 사실 좀 점수를 따내기는 어려웠던 시험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좀 문항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차 함수 쪽이 여기가 문제가 이제 몇 번 출제되는지랑 그리고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적어놨는데, 총점 100점 중에서 앞에서부터 단원이 다항식의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영역이 쭉 나와 있는데 8점, 17점, 12점, 16점, 8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차 함수만 36점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도 그렇고 중간 난이도도 그렇고 쉬운 문제는 아예 출제도 안 했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아마 관건이 되지 않았나 싶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낮은 문제, 중간 문제, 상문제를 비교를 했을 때 나눠드린 자료처럼 5문제, 9문제, 9문제 출제가 됐는데 상문항이 9문제지만 배점이 40점을 차지하고 있어서 2차 함수가 36점인데 상문항이 40점이면 애지간하면 다 여기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이번 시험이 조금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항등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에서는 심화 문제가 좀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이 출제되는 경향이 사실 작년이랑 좀 비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디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는 예측은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을 조금 파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여기는 이제 맞출 만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2문제, 여기 바로 맨 위에서 2칸 내려가시면요. 여기 있는 문제는 그래도 아이들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기출문제, 기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체 교재에 수록을 해놔서 아마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 학생들이. 근데 요 문제들이 사실은 뭐 제가 쉽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공부를 또 건성으로 하면은 하면서 못 맞추는 문제고요. 한 번만 풀어보면 맞출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는 이게 이제 시중교재에 있는 문제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센수학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수학에 있는 문제, B단계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쓴 건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약간 특이한 문제인데, 이차 함수에서 이것도 한 번만 풀어보면 되는데 안 풀어보면 아예 손을 못 대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경험이 좀 많아야지만 좀 괜찮은 시험이었고, 그 밑에 문제는 이제 워낙 유명한 어려운 문제지만 너무 유명해서 잘 안 틀리는 유형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도 자체 교재에다가 다른 학교 기출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걸 그대로 실었는데 문제 유형 거의 똑같이 나오고 숫자만 좀 변경돼서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그 첫 번째에 있는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2차 방정식이랑 인수정리랑 해서 그 식을 추론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의 변형할 수 있는 그 폭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장착을 하고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자체교재에 수록해 놓은 문제인데, 사실 말하고자 하는, 시사하고자 하는 문제는 똑같거든요, 개념이. 그러나 이제 여기 보시면 식이, 여기는 2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라면 저희는 2알파만 돼 있고 여기에 추가로 알파 베타만 더해져 있는 형태거든요. 하지만 푸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문제를 좀,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서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지를 좀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밑에 문제도 워낙 유명한 문제인데 이거를 조금 더 꼬아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아이들이 많이 풀고 가서 괜찮은데, 여기에 하나만 더 곱하기로 해가지고 몇 개 곱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0, A1 같은 걸 따로 구해서 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그냥 여기 있는 이 괄호에 있는 문항만 물어봤을 텐데 거기에 추가로 곱해져서 이게 또 뒷부분에 서답형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하다 보면 모르겠다 하고서는 이렇게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마 정답률이 높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난이도는 높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킬러 문제가 2차 함수에서 나왔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이들한테 학원에서 공부할 때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던져주면 그래도 풀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 없을 거예요. 이게 정말 2차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랑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심지어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앞에서도 사실 마냥 쉽지는 않았어요. 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도착해서 사실상 놓게 만드는 문제였는데 거기에 더 어렵게 내다 보니까 아마 이번 시험은 1등급 컷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다른 학교처럼 90점대 초반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변형이 된 거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자체교재에 수록해 놓은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이 문제들을 유형을 조금씩 꼬아서 숫자 변경하고 미지수 하나 더 추가해서 좀 아이들이 힘들게 내놓기 때문에, 사실 함수라는 것 자체가 여러 문제를 풀어서 유형을 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본인이 이제 유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사실은 좀 어려운 시험이에요, 신일고 자체가. 그래서 자사고 타이틀도 달고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만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5월 달 중순부터죠. 지금부터 이제 6월 달 한 초순까지는 저희가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각을 잘 해보면 지금 중간고사 대비하느라 뭐 빠르면 11월, 늦으면 1월부터 아니면 3월부터 계속 수상 앞부분만 해왔을 거예요. 중간고사 잘 보겠다고. 그 다음 끝난 다음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상의 앞부분만 했지 뒷부분은 사실 기억은 안 날 거예요. 자제분께 여쭤보시면 원의 방정식 기억나니? 그러면 기억은 나는데 풀진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잡아야 하고요. 거기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2차 함수가 2차 부등식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또 꼬아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2차 함수가 어렵게 나왔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도형이 지금 기말고사에 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시기가 이런 시기라서 저는 지금부터 개념 정리랑 유형 정리를 같이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학원에서 배우는 걸로는 좀 부족해서 그 도형 같은 문제는 본인이 계속 그려보면서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20제라고 해서 이 학생마다 달라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잘하는 친구들은 20문제씩 매일 주는데 조금 힘든 친구들은 한 10문제씩만이라도 매일 꾸준히 풀게 주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한테 개별적으로 카톡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꼭 맞춰야 되는 거 있잖아요. 변별력을 제외한 문제들은 반드시 맞출 수 있고 문제량을 늘려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전 연습이 들어가야 하는데 실제로 이제 6월 달에서 시험이 한 2주, 3주 전부터는 매 수업마다 45분에서 50분 시간 재고 시험지를 주어서 아이들한테 실전 연습을 좀 시킬 거고요. 같이 오답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여기 주변에 관내 기출에 있는 기출 문제를 조금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신일고가 그 전국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를 했어요. 이번 연도는 좀 안 했는데, 그래서 이번 연도 기말고사 때는 제가 볼 땐 출제를 할 것 같아요. 전국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그것도 조금 실전 모의고사처럼 아이들한테 풀 수 있게끔 활용해서 시험지에 넣어서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할 거고요. 해서 모의고사 정도의 30번, 29번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사실 킬러 문항은 다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그래서 그것까지 학습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정해놓은 내신 대비 폼이고요. 이제 특히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낮은 문제랑 높은 문제랑 격차가 심해서 일단 낮은 문제를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시험지가. 그래서 저는 그 시험 특성상 실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실수가 없도록 최대한 연습을 많이 시킬 거고, 그 고난도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도 맞춰야 되겠지만 타 지역에 조금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기출들도 시중 교재에 어려운 문제들도 해서 자체 교재에 수록을 해서 좀 아이들이 풀 수 있게끔 좀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좀 맞춤 대비 시스템이 있는데 신일고는 이런 식으로 한번 대비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그 8주 동안 이렇게 단계별로 준비한다고 정리를 해놨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기본 기출 개념하고 그리고 자체 교재로 타 지역 아니면 뭐 좀 성북의 기출의 어려운 문제들 좀 풀릴 예정이고, 실제로 모의고사 만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직전 총정리 아이들 뭐가 부족한지랑 서술형 피드백 정도로 조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 말씀드린 자체 교재가 요 교재인데요. 제가 그 지난달까지 실제로 사용했던 교재고요. 내용 구성은 이렇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첨부를 해놨는데, 여기 442번을 잠깐 보시면 이게 그 개성고등학교에 그 숫자도 똑같이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개성고 학생들은 다 맞췄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모의고사에 나왔고, 뭐 여러 학교에서도 또 차용하는 문제라서 최대한 아이들이 좀 은연중에 적중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자체 교재를 만들고 있다는 거 또 알려드리려고 첨부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알려드리고 맞춰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제 있잖아요. 20제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카톡으로 보고를 하게 돼요. 쌤, 저 다 풀었어요. 책점까지 직접 해서 뭐 자기가 따로 풀고 싶은 교재가 있으면 저한테 말을 해주던지 아니면 본인이 가져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정해준 교재가 아니더라도 문제를 꼭 이렇게 10문제씩, 20문제씩 풀어서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학원 올 때마다 저한테 보여주는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 강의 같은 거는 다시 보고 싶으면 그냥 카페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부터는 개념 강의를 원래 내신 대비 말에는 문제풀이만 하기 때문에 강의 녹화를 하지 않는데, 이제 다시 개념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녹화를 해서 올려주고 있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와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클리닉인데, 5월 달은 제가 지금 이제 막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맡고 있는 학교들을 시험 범위를 좀 맞춰야 돼요. 그래서 2차 함수까지였던 학교가 있고 2차 함수까지가 아니었던 학교가 있어서 그런 아이들 시험 범위를 맞춰야 돼서 5월 달에는 일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만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6월 달에 넘어가면 제가 매일 나오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래서 월요일이랑 금요일이 수업이 제가 없어서 아이들이 이때 제일 많이 와요. 그래서 와서 저한테 조교 쓰지 않고 제가 직접 그 질문 받고 있어서 아이들이 항상 먼저 물어보고 저 와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요. 뭐 못 오는 경우에는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필요한 것들은 수기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총정리, 이게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이게 좀 잘 볼 수 있게는 내지는 않아요, 사실은. 마지막 시험을. 제가 이게 부족했던 학생이니까 이런 걸 넣어야지 하다 보면 점수가 당연히 낮게 나오고요. 그래서 아직 부족하구나 해서 마지막까지 그거 부족한 부분 채우고 시간 맞추고 서술형까지 대비를 해서 시험장에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하는 강좌가 총 3개예요. 그래서 최상위반, 상위반, 중위반 이렇게 해서 총 3개 있는데 2반에서 이제 뭐 1등급 학생들도 나오고 아니면 뭐 조금 2등급 학생들도 나오고 있는데 시간표는 나눠드린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사고잖아요, 신일고가. 아이들이 뭔가 대체로, 저도 자사고를 나왔는데 그 대체로 분위기가 좋아서 자사고를 간 거잖아요.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근데 막상 가보면 시험만 어렵고 아이들이 잘하는 애들은 너무 많고 해서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를 봤을 때 사실 신일고 문제가 등급이 안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면.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모토는 사실은 아이들이 나중에 고1, 고3 금방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하고 싶은 그 일이나 가고 싶은 과가 있는데 그 과가 수학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와서 못 가는 게 너무 좀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수학이 걸림돌이 되지만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